사주에서 왜 눈은 화, 간은 목, 폐는 금이라고 했을까요? 명리는 사람의 몸을 오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도 단순히 장기가 약하다가 아니라 오행이 서로 극하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삼명통해에는 부질병계인 오행불화, 즉 인신 오장불화야, 질병은 모두 오행의 불화에서 생기며 곧 사람 몸 모장의 불화이다. 오늘은 오행의 상극과 질병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극토입니다. 금이 목을 자르면 간과 근육이 상한다고 보았습니다. 갑을 경신 신유 다자, 내주 간담 경계, 노체 수적 완마, 근골 동통. 갑을목이 경신 신유금을 많이 만나면 간담의 병, 손발 저림, 근골 통증을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근골 동통, 합인 목피 금상. 근골이 아픈 것은 어찌 목이 금에게 상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금극목은 간담의 문제, 근육의 경직, 손발 저림, 허리와 옆구리의 통증, 눈의 어지러움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목극토입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뚫고 올라가듯 목이 강하면 비비가 눌린다고 보았습니다. 무기 견갑을 인묘다자, 내주 비비불화, 번이 격식, 고열고창, 설사황종. 무기토가 갑을 인목을 많이 만나면 비비가 당하고 음식이 막히고 배가 창만하고 설사와 부정이 생긴다 표현하였습니다. 또 토허 봉복 왕지향 비상정론. 토가 허한데 목이 왕하면 비장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극토는 소화장애, 위장막힘, 구토, 설사, 복부팽만, 적체, 만성체기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국수입니다. 흙이 물기를 막으면 신장과 방광이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인견, 견무, 긴 진술, 충미, 다자, 내주, 유정, 도한, 야몽, 귀교, 혈탁, 허돈, 한전교와 이롱, 안맹, 인계수가 무기, 진술, 충미토를 만나면 유정과 허손, 기먹은과 눈멀멀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수토, 상극, 주비섭토, 설사, 주비섭, 설사, 중만, 담수, 분리, 지질. 수토가 서로 극하면 비석과 설사, 속이 막히고 담이 생기는 병을 주관한다. 그래서 토극수는 신장 약화, 허리, 무릎 통증, 방광 문제, 소변 문제, 냉증, 부종, 당과 석기 정체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수극화입니다. 고전은 눈의 밝음을 화로 보았습니다. 삼명통에는 말합니다. 병전 견인계, 해다자, 외주조열 발광, 아남 실명. 병정화가 인계수와 해자수를 많이 만나면 눈이 어두워지고 심하면 실명한다. 연애자평에는 아남 목혼, 다시 화조 수극. 눈이 어둡고 흐린 것은 대개 화가 수의 극을 받은 것이다. 화를 단순히 열이 아니라 빛과 광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정 위화명, 병정은 빛과 밝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임계 해자 위 수왕, 임계 해자는 왕한 물이다. 물이 지나치게 강하면 불빛은 꺼집니다. 그래서 화조수극, 즉 광명수손, 화가 수의 극을 받으면 빛과 밝음이 손상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수극화는 눈의 흐림, 시력 저하, 정신혼란, 심장 약화, 말 어눌림, 혈맥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화극금입니다. 불이 새를 녹이면 폐와 피부가 상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신견, 병정사오 다자, 내주장, 풍, 치루, 담화, 해수, 기천토열. 경신금이 병정사오화를 많이 만나면 기침과 천식, 토열과 체질을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금약, 우화, 염지지, 혈질, 무의. 금이 약한데 화가 지성하면 혈병은 의심할 바 없다. 여기서 혈병은 혈액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극금은 혈액병,
폐 약화, 기침, 천식, 피부 건조, 코 질환, 출혈, 종기로 설명하였습니다. 명리는 몸의 오행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목은 간과 근육, 화는 심장과 눈의 빛, 토는 비위와 소화, 금은 폐와 피부, 수는 신장과 전기를 뜻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병은 오행이 서로 지나치게 극할 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명통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강태생의 화합, 질병기의 형상, 건강은 조화에서 생기고 질병은 서로 상하고 극하는 데서 생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운이 온다 싶으면 이에 맞서는 대처를 하시고 사전에 이 부분 건강진단을 꼭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주에서의 극은 병적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성, 즉 육신의 변화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행이 상극하는 시기는 우리 몸과 현실에서도 많은 일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병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하던 일이 막히기도 하며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한꺼번에 겪기도 합니다. 명리는 이것을 우주와 땅의 에너지가 내 몸과 삶 속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명리는 그 스트레스가 오는 것을 사주의 문제점과 대운의 기룡에서 봅니다. 사주가 좋거나 대운이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짧게 지나가고 병증도 약합니다. 하지만 사주가 많이 막혀 있거나 나쁜 운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은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병증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병이 잘 나는 이유도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좋은 운의 흐름 속에서 나쁜 운이 짧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심각한 나쁜 운은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흐름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강해도 우주의 기운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명리는 그 사람을 돕는 운의 흐름, 즉 하늘의 에너지도 함께 작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인격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성공했다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이 도와준 것을 잊고 오직 자신만 믿습니다. 그러나 대운이 바뀌면 사업이 무너지고 병이 생기고 사람들까지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병과 나쁜 운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해프닝으로 넘길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운이 온다고 싶으면 그 시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나쁜 운은 하늘이 많은 징조를 줍니다. 사주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가족들의 사주와 운을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수준이면 실력이 충분한 명리학자입니다. 이런 분을 찾으셔서 운을 먼저 보고 우선 몸이 제일 중요하니 사전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행이나 육신 중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수준의 명리학자는 건강 문제인지 육신 문제인지 알아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짐작만 할 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도 어떻게 돈을 버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실제 건강 이상은 반드시 병원과 전문 진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명리는 이 모든 현상을 오행의 균형과 흐름으로 보는 학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호 철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